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분의 최고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직도 안 나옵니다. 영민 매니저, 준호 매니저 아직도 리보세라님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는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결과 이후에 좀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과가 되면 전체가 좋겠지만 네. 만에 하나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어떤 방향으로 흘려갈 거라고 최근에 예측하세요? 나타났던 이제 일련의 상황들을 좀 보면 뭐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저희가 이제 속단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녁 이제 좀 깊은 시간대가 되고 있는데 네. 아직 이제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사실 뭐 특정 날짜에 발표한다 그랬다가 뭐 며칠 또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거는 뭐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승인됐을 때와 승인되지 않았을 때 맞습니다. 이제 주가 시나리오를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건데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뭐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이 악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미 10조 원을 넘게 이제 시총이 지금 불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급락이 나타날 수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승인됐을 경우에 이제 어떤 이제 흐름이 나타날 거냐 항상 우리 시장이 이제 좀 세론되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특히 HLB는 이제 상용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HLB뿐만 아니라 뭐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이 향후에 한 7조 원 정도 이제 규모라고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요 시장이 이제 1차 치료제를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마켓 쉐어 점유율을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인가. 네. 실제로 지금 유한양행과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머크사라고 하는 든든한 이제 뒷배 그 중에서도 또 키트루다가 전 세계 단일 의약품 중에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의약품이기 때문에 특정 정도 일정 정도 수준의 이제 매출액이 어느 정도 확보가 좀 됐다. 그 상황에서 이제 2027년 이후에 사실상 이제 로열티 수입을 이제 받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유한양행도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뒷배가 있잖아요. 마케팅을 어차피 존슨앤존슨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EGFR 변이에 대응하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이제 매출 쉐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HLB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캄렐리주마 항서제약에서 이제 개발한 면역 치료제하고 같이 이제 병용 투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HLB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의 이제 또 좀 노이즈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막 20% 30%씩 막 추가적으로 이제 오히려, 급등하는 그런 예. 흐름보다는 이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세론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좀 해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나중에 이제 마켓 점유율이 이제 어느 정도 됐을지에 대한 좀 가시적인 이제 좀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네.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발표 자체만 놓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더 급등을 할 가능성보다는 조금 숨고르기 내지는 가능성이 있다.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뭐 그런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준호 매니저. 이제 물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네. 안 될 경우엔 HLB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건데 맞습니다. 다른 바이오, 코스닥의 다른 쪽 그동안에 함께 많이 올랐었던 네.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예 네. 다른 대형주에 피신해 있어야 되나?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나? 이런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HLB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승인이 불발된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이제 투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예전에도 이제 HLB가 리보세라믹 관련해서 임상 과정에 노이즈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HLB가 막 하한가를 들어갔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하루 정도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투심은 악화되지만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개별적인 악재로 치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또 그리고 알테오제, 뭐 리아켄바이오 지금 아스코 관련된 새로운 모멘텀이 있고 또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HLB의 어떤 이제 승인 불발로 인한 악재로 하루 정도의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의 악재는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HLB에서 빠져나가는 수급 자체가 오히려 다른 또 유한양행, 또 알테오제, 뭐 리아켄바이오, 에이베이바이오 같은 기술력이 있고 또 그리고 실적 성장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좀 이동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빠르게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장중에서 또 변하게 되는 바이오 업종의 수급이라든가 아니면은 개별로 엇갈리는 그런 종목들의 시세 같은 것들도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 장전 시작합니다. 자, 준호 매니저 오늘 어떤 일발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AI의 전망을 얘기했을 때 AI 칩이 가장 먼저 부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가 이제 전기와 변압기가 부족할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전선과 변압기가 부족할 네. 거라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가 부족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을 오늘 일발 장정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전산업이요. 네, 한국전력의 이제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네. 뭐 신재생 에너지와 또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제 화력 발전 관련된 운전과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의 어떤 공급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ESS 관련된 사업을 또 삼성전자와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아마존, 뭐 구글 같은 기업들이 예전부터 이제 대형 원전 또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예전부터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면서 또 실제로 이제 창업을 다 새롭게 네.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지난해 지금 탄소 배출량 관련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지속 가능 보고서가 이제 발표를 자체적으로 했었었는데 탄소 배출량이 한 30% 급증한 걸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지금 빠르게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라든지 연료, 뭐 기자재들이 계속 주요 원인이다로 좀 지목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공급 업체에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또 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하자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무탄소 전기가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탄소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가장 대표가 되지만 오히려 원전이라든지 또 바이오매스, 뭐 수소 같은 또 이제 부분도 충분히 지금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과 또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된 또 강력한 지금 이제 지원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원전 섹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또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연내에 원자로 확대를 한 3기까지도 다시 운영할 계획을 밝히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 또 11차 정기보 발표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소 2기에서 한 4기 정도 또 이제 신규 그 원전 건설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지고 또 9년 만에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내용도 담긴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원전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이번 달 안에 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6월 말이나 7월 달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체코,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원전 수주. 수주에 대한 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산업부 장관과 또 정부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또 산업부에서도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네.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한 7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전산업을 갖고 왔던 게 한국 전력의 또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 또 그리고 화력 발전 관련해서 또 이제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원전이 됐던 또 신재생 에너지가 됐던 한전 산업은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도 가장 또 대표가 되는 그렇죠. 종목이다 보니까 결국에 한전 산업의 어떤 주가 위치는 굉장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또 한국전력 지분도 좀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인데 그 전선 또 그리고 이제 그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상승 흐름이 멈추면은 그 수급이 저는 원전 쪽으로 넘어올 수 있고 원전 안에서도 실제로 한국수력 원자력과 한국전력의 어떤 계열사와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소유주들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와 또 그리고 원전을 같이 또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요 한전산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전이 종가가 딱 깔끔하게 8,0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매수가도 8,000원으로 네. 잡고 네.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10,000원을 좀 설정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6,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산업 현재는 화력이지만요. 네. 원자력 관련한 무한무한 뭐 잠재력 갖고 있고 맞습니다. 신재생 쪽 소형 원자로 특히 그리드 이게 ESS도 중요하지만요. 맞습니다. 이 전기를 쏘게 되는 이 그리드, 뭐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그리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강점이 있다. 한전산업. 영민 매니저. 근데 항상 이제 한전산업도 그렇고요. 우리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 할 때도 네. 그렇고 이 원전이 네.
이 신재생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라는 좀 근원적인 그 질문에 항상 빠져요. 그렇죠. 예, 이게 누가 확실하게 딱 해주면 좋으련만 끌고 가나 봐요 아직까지 계속. 이게 우리가 이제 AI 산업을 또 전기차 산업하고 좀 비교를 좀 네. 해보면 전기차 산업과 사실 맞닿아 있는 게 어찌 보면 전력 인프라에 전력, 대한 부분이잖아요. 전기차도 우리가 충전 인프라가 확보가 좀 돼야 전기차 자체가 빨리 좀 보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면 AI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전력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증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좀 되는데 반도체나 아니면 뭐 AI 디바이스들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봤자 이 전력 수요를 감당을 못하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지금 같이 병행되고 있다라는 건 오히려 저는 AI 산업이 이제 발전에 좀 더 긍정적인 좋다. 부분이라고 보고 대체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건가? 네. 일단은 뭐 태양광 풍력이 이제 가장 요즘에 이제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네. 다만 이제 이 원자력 발전은 사실 지금 AI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원전 하나 지으려면은 네. 만약에 내일 당장 착공한다 그래도 한 2028년, 2030년에나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원전도 이제 만약에 AI와 관련된 전력 인프라에 대안이 되려면 소형 모듈 원전 위주로 네. 이제 또 좀 접근을 좀 짧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도 좀 짧고 대신에 이제 또 국제적으로 또 이제 대규모 원전이 아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또 커버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 이제 또 대안으로 이제 부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소형 모듈 원전만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도 오케이 받을 수 있다.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 최근에 뭐 우리 기술도 지금 막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G2 파워라든지 뭐 한전 산업 뭐 요 정도 이제 그렇습니다. 종목들은 뭐 대표적인 이제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는 그냥 소형 모듈 원전이 이제 관련된 이제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군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 전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워낙 좀 급등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제 코멘트 해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과열이긴 하겠지만 계속 갈 것 같다. 요 어저께 또 LS 일렉트릭이 네.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종목들을 좀 끌고 가는 분위기였기 네. 때문에 뭐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쉽게 이제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쪽에서 좀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태양광 풍력 원전 이런 좋아요.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좀 순환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좀 대비하는 전략으로 아마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이 그렇습니다. 종목을 좀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전이 없이 이 많은 네. 에너지를 어디서 당겨올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대형 원전은 뭐 논란이 있더라도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충분히 또 여기 ESS 마이크로 그리드까지 합치면 전력 그리드까지 합치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산업에 대한 분석까지 했고요.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5월 2일 일발이었습니다. 클래시스 최고가 기준으로 뭐 이 정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30%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 투자 전략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 클래시스 같이 저는 그냥 실적 성장이 좀 담보가 되어 있는 기업은 뭐 시장의 어떤 변동과는 무관하게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불거지면서 다시 제약 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완화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더욱더 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꾸준하게 지금 북미 지역과 중국 시장이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기업인데 연내에 또 이제 북미 시장의 어떤 진출까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의 어떤 실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컨텐츠부 실적에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클래시스는 지금 최근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목표가는 일단 뭐 55,000원, 뭐 그 이상 6만 원도 좀 바라본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의 관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분할 매수도 충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올해 또 그리고 내년, 내후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지금도 장기적으로 매력적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영민 매니저의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민 매니저가 이제 지속적으로 HBM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제 세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판, 세정, 그렇죠. 테스트까지 세 종목이 모두 있었었고요. 일발에. 세 종목들이 다 수익률이 지금 20% 이상으로 훌륭합니다. 이수 페타시스 있고요. 세정에 PSK 홀딩스 있고 테스트에
테크윈까지 그냥 맞습니다. 몰아서 한번 싹 다 네네. 리뷰해 볼게요. 네. 반도체 종목들을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좀 강조를 해드렸고 어제도 제가 이제 짚어드린 포인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하고 사자. 그럼 다 올라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어저께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났고 그 중에 어제 뭐 장안의 화제였죠.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이수페타시스. 네. 요걸 이제 5월 14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석가탄 신일 휴일 하루 전날 이제 말씀드렸고 14일 날 이제 조금 숨고르기 하는 듯 하다가 어저께 이제 고점을 좀 뚫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어요. 네.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이 괜찮았던 건 제가 기대했던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 MLB 제가 이제 네트워크용 MLB가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했다. 이게 빨리 이제 매출 반영이 좀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게 영업 마진이 굉장히 좀 높은 분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AI 가속기로 들어가는 MLB보다 이 네트워크용 MLB가 마진이 거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제 효과가 좀 확인이 좀 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다. 다만 저는 이제 1분기 때 실적이 아니라 이게 2분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보거든요. 네. AI 가속기약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영업 레버리지가 훨씬 더 좀 커질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어저께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수페타시스를 이제 매수를 했던 건 하이닉스하고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거의 3천억이 넘게 그냥 SK 하이닉스 한 네. 종목을 샀거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는 300만 주고 넘게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그게 결국은 이 AI 상태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극명한 이제 대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 향 수혜뿐만 아니라 이제 서버에 대한 이제 투자들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용 이제 MLB에 대한 이제 수요 급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소개해드린 이제 하루 만에 지금 거의 20% 넘게 이제 수익이 좀 났기 네. 때문에 주가는 당분간 이제 또 신고가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드리고 2차 목표 가격은 55,000원.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에서 이제 이수페타시스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지금 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55,000원, 6만 원, 지금 6만 넘어가는 리포트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이후에 이제 기대감까지 반영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이제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제 테크윙도 이제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리기 하루 전날에 후공정 이제 테스트 기업들 중에 뭐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특히나 이제 HBM용 네. 이제 테스트 테스터. 핸들러를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하기 시작한다. 매출 반영이 이제 시작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3거래일 동안에 이제 쭉 상승이 좀 나오면서 어저께도 이제 장 초반에 좀 갭상승 출발했다가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권까지 흘러내리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고점 대비하면 11%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되면서 목표가 뭐 시원하게 38,000원 이제 달성을 했고요. 최고가 대비하면은 뭐 테크윙도 24%, 예. 딱 3거래일 만에 이제 24%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났기 때문에 전고점 이제 4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느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소개드렸던 이제 자리가 주가가 이렇게 쭉 눌러 있을 때였잖아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 이런 식으로 조정받은 위치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런 종목 하나를 또 한 발 종목을 예. 준비를 좀 해왔는데 매수 포인트가 저는 중요했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주가가 뭐 얼마가 올라갔다는 것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제가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을 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업황에 대한 약간 노이즈들이 나오고 매크로 이슈다가 이제 노이즈들이 반영이 되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하기 좀 주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막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 지금 화장품이나 뭐 의료기기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저점 매수를 했다가 업황의 사이클대로 이제 수익을 내기가 가장 좀 좋은 업종이 저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 관련된 이제 수혜자라고 보기 때문에 테크인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 좀 잘 찾아보시면 2분기 이후에 이제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충분히 이제 올라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HBM향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오히려 2분기 이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구간에서도 저는 이제 테크인 충분히 신고가를 한번 만들 수 있다. 이수페타시스가 고점 뚫고 사상 최고가 경신했던 것처럼 테크인도 4만 원 뚫고 최고가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보유 의견 그대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K 홀딩스 역시 이제 이쪽도 뭐 디스컴 장비 네. 세정 쪽 뭐 시각세정.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저께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SK 하이닉스랑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PSK 홀딩스 요 정도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침에 떴다가
오후장에는 조금 이제 맞아요. 꼬리가 좀 달리는, 네. 윗꼬리가 좀 달리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히려 PSK 홀딩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해지면서 거의 종가 기준 최고가까지 이제 좀 들어올려 놨거든요. 역시나 이런 패턴들이 이제 박스권에서 매물 소화를 한 달 가까이 이제 좀 진행을 하고 거래를 붙이면서 이제 고점을 넘어갈 때 크게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한 번 더 강한 이제 오버슈팅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PSK 홀딩스도 여전히 이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네. 6만 원에서 한 6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HBM 향 매출이 이제 증가될 걸로 기대되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 기업들의 이제 본 게임은 2분기 이후부터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리뷰하는 김에 저희가 완전히 반도체 HBM 관련한 뭐 전후 공정 중에 3대장을 다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고다층 기판이라는 거죠. 네. 이 네트워크용 맞습니다. 거기가 더 어필을 해서 어제 네. 시세가 나왔던 실적 분야를 봤더니 거기가 꽤 괜찮았다는 부분이었었고 이 PSK홀딩스 세정이 또 수율 높이는데 엄청 중요하다. 네. 테크잉은 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3대장들 분석을 빠르게 해봤었고요. 자, 이 시간에 김준호 매니저께 질문이 왔습니다. 김준호 보석님 팬이신가 봐요. 하고 보석에 그것까지 와서 아진엑스텍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 대응 좀 궁금하다. 이렇게 좀 마진에스텍은 뭐 장기적으로 여전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어. 이거 3일 전에 3, 4일 전에 말씀드렸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지금 막 걱정하시는 게 막 시세가 분출되고 있을 때 꼭지에서 매수하시는 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절대 방송 중에 말씀드리고 시세 분출될 때 무리하게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이거 아진에스텍을 제가 당일 매수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중장기적으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시간이 흘러 보면은 전 충분히 여기 직전 고점이었던 14,000원 라인 때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분명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또 예. 그리고 삼성의 또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시기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도 좀 철수했죠. 그리고 로봇 사업팀도 철수하면서 오히려 예전에 집중했던 뭐 보핏이 웨어러블 로봇, 네. 보핏이라든지 뭐 볼리 이런 사업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 아진에스텍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그 삼성전자의 지금 로봇 공급량이 로봇 부품 공급량이 올해 이미 1분기에 이미 2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는 건 올해 매출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반기에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거지. 로봇 섹터를 비단 단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네,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종 중에 시세가 날 것 같은데 안 나고 네. 있는 게요. 이 ESS하고 신재생 우리는 전혀 안 나고 있고 네. 로봇도 안 와요. 이 맞습니다. 로봇이 올 듯 왜 안 오는 그래서 겁니까?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될 것 나와야 돼요?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예. 나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움직임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집중한다 그랬고 또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지금 그 공개를 합니다. 그럼 그랬을 예. 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연내 조기 인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는 거는 삼성전자의 올해 하반기에 휴머노이드 다른 쪽에 삼성전자가 다 뒤처지고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HBM 쪽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AI 생성형 AI도 마찬가지고 자꾸 후발주자로 뒤처지고 있는데 이 로봇 산업이 지금 태동기인 상태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모든 지금 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집중하고 있고 지금 거의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고 인지 능력으로 모든 공장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이 이 로봇 산업에 빨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 시기가 저는 올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이 로봇 섹터의 어떤 바람이 크게 불 수밖에 없고 모든 테크 기업들이 전망하는 게 AI 다음 격전지는 로봇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AI의 어떤 섹터와 수급의 어떤 이동이 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로봇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딱 지금 길을 막고 또 그물을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로봇 업종에 많은 분들 네. 서 계시고 아마 테슬라의 로보택시죠. 네. 그 이벤트도 있고 삼성전자가 결국은 뒤쳐졌다 갈 수 있는 부분이 또 로봇이다. 우리 김준호 보성님 아진엑스텍 이렇게 또 리뷰를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컨닝을 해봤는데 일관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 영민 매니저 네. 묵직합니다. 영민 매니저의 일발 어떤 종목입니까? 제약주를 하나 할까 하다가 네. 뭐 제약주는 너무 이제 후보군이 제가 보기엔 너무 뻔해요. 뭐 유한양행, 리가켄 바이오
뻔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종목들 혹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HLB의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네.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알테오젠, 뭐 리가켄 바이오, 에이빌 바이오, 유한양행 뭐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라는 의견을 먼저 조금 드리고 오늘은 이제 좀 후속주 개념으로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리뷰해드릴 때 기판 쪽이 이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제 세정 쪽은 PSK 이제 홀딩스 그리고 후공정 이제 테스트 쪽은 테크윙 이렇게 이제 HBM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들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HBM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를 소개해드릴 건데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수 있는 가격에 놓여 있는 종목, 좀 저점에서 사가지고 수익을 좀 크게 이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이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우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뭐 3월에도 소개해드렸고 4월에도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 3월달에 소개해드렸을 때는 아마 주가가 손절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저는 가격대가 뭐 지금 현재 수준이 오히려 아주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로봇 뭐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반도체 쪽에서는 특히 세정 장비, 싱글 타입과 이제 배치 타입 두 장비를 모두 다 양산할 수 있는 국내 이제 유일한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러프하게 왜 이제 세정 쪽이 중요하냐면 HBM이 공정 자체가 일단 D램을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쌓아 올리는데 이거를 두껍게 쌓아 올리면 안 되고 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식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텔스 다이싱이나 이런 이제 공정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D램을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전기적인 신호가 이제 아래 위로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TSV 공법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구리 증착을 시키고 전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과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세정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세정이 결국에는 이제 수위를 또 결정하는 또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듀얼 TC 본더 만드는 이제 한미 반도체의 이제 역할이 이게 패키징 쪽에서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정 쪽 그리고 이제 테스트, 후공정 쪽에 이제 테스트로 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향 세정 장비를 이제 작년에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해가지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쪽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메모리 3사 쪽으로 전부 다 HBM향 세정 장비 이제 수주가 가능한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오히려 제우스는 주가가 안 움직였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저께 딱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88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76억 원 정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2,318%가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만큼 작년 1분기가 안 좋았다는 거고 작년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71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1분기에만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 네, 맞습니다. 기저효과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제우스가 HBM용 세정 장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거는 1분기 때 매출이 거의 인식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로봇 쪽에서 지금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주력이 아닌 이제 비주력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로봇 산업 쪽에서도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분기 이후부터는 HBM 쪽에 이제 수주한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된다라는 걸 감안하면 아마 1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이후부터는 HBM향 세정 장비 쪽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된다라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 이수페타시스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AI 가속기 쪽이 이제 MLB 매출이 이제 빠르게 좀 늘어난다라는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뭐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연간 기준으로 한 5천억 내외 정도의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무려 한 6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제우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코미코가 시총 지금 1조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봤을 때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간에서 조금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조금 떴다라는 걸 감안을 해가지고 한 18,500원 정도 내외, 뭐 19,000원 아래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매수를 좀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딱 전고점까지만 일단 21,000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21,000원을 뚫으면은 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좋은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고 봐요.
올해 1월 달에 23,700원 고점을 만들고 그때부터 거의 뭐 박스권 행보 기간 조정을 아주 오랫동안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21,000원을 뚫으면 그때가 훨씬 더 좀 매수 타점이다. 오히려 지금은 뭐 주가가 지금 눌러 있기 때문에 제가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지만 21,000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 저는 제우스 들을 때마다 1990년대 약간 나이트클럽 이름 같아가지고 네. 제 기억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관련 습식 세정 장비를 만드는데 앞서 영민 매니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실적 나왔을 때 보니까 이 로봇팔 여기가 맞아요. 실적이 찍혔어요. 맞습니다. 수놈의 여기 있었네요, 로봇팔이. 네, 제우스가 네, 마찬가지로 제우스. 디스플레이 네. 관련된 이제 로봇 네. 공급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커피 전문점에 이제 바리스타 로봇도 좀 공급하고 네.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스시 세정 장비 관련된 매출도 좋지만 로봇 쪽에 이제 매출이 이제 찍혔어요. 급상하면서 네. 네, 시간에서 한 5% 정도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그렇다라는 거는 그동안 조금 이제 소외받았던 고용을 비롯해서 네. 또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D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이기도 한데 또 이제 뇌수술 로봇 관련된 카이메로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 최근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뭐 한미 반도체, 뭐 PSK 홀딩스, 뭐 DIT, 일부 HBM 직접적인 수혜 종목들만 시세가 분출됐고 그 외에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다 조정 흐름 나와줬는데 오히려 제우스가 이번에 이제 로봇 팔 관련해서 또 이제 네. 매출이 찍히면서 시간에 올라갔던 부분들은 조금 이제 로봇과 또 그리고 또 그 외적으로 그동안 조정폭이 좀 컸었던 고용 같은 종목들도 같이 좀 이제 순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지금 제우스의 어떤 디스플레이 로봇 팔이 그 람이 또 네. 이제 판매량이 급증했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어떤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산업의 어떤 매출 성장도 같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욱더 올해 하반기에 로봇 섹터의 어떤 상승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로봇팔이 실적이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습식 쪽, 세정 쪽이 다시 그렇죠. 한번 붙어주면 네. 제우스는 오히려 더 2분기가 좋다. 딱 하나만 제가 이제 네. 좀 코멘트를 추가를 좀 해드리면 결국은 제가 이제 한미 반도체 계속 코멘트를 해드릴 때 일단 HBM 쪽에 대한 이제 시선이 숫자를 확인하고 나면 분명히 바뀔 거다. 목표 주가 막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줄줄이 다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됐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증설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불거질 나온다. 거다. 실제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지난 14일 날 유형자산 이제 양수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이제 증설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SK 하이닉스도 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테스트 라인을 지금 실제 양산 라인으로 HBM 양산 라인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생산 캐파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증설 경쟁이 이제 시작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장비 종목들이 낙수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 가이던스가 다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이 좀 두드러지는 HBM 향 수혜주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셔야 된다.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제우스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 제우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의 작전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